일본 언론이 한국의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2020년 1월 21일 한국이 소재나 부품, 제조장치에서 일본 의존으로부터 탈피하는 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받은 이후에 이뤄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어느 역대 정권도 첨단 소재 국산화에 성과를 내지 못했기에 일본 정부는 당연히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을 무시한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대동단결해서 초스피드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6개월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당시 1천여 건에 달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일반적인 문의사항 등을 제외하면 간접적인 피해만 60여 건에 그친다는 것이죠. 일본은 장인 정신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컸을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10년이 지나도 첨단 소재만큼은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을 테지만 격차는 겨우 3개월밖에 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죠. 도리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화위복으로 작용해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한국 경제가 튼튼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의 화학 소재 업체 솔브레인은 에칭가스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술력을 알아본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램 리서치가 경기도 용인에 테크놀로지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램 리서치는 2018년 매출액이 96억 달러에 순이익만 21억 달러에 달합니다. 대략 한 해의 원화로 2조 5천억에 가까운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램 리서치는 협약에 따라 산업용지 1만에서 2만 제곱미터를 공급받아 올해 3월부터 반도체 장비와 솔루션 센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화학기업 듀폰도 2020년 1월 9일에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포토레지스트 개발을 위해서 천안에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하고 2,8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신고서를 한국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수출 규제를 주장했던 일본 기업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마저 탈일본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석영 유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 20에서 30%를 차지하는 일본 기업 도소는 한국에 2021년부터 유리 공장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일본 기업인 니카화학 역시 한국에 약 200억 원을 투자해 정밀기기의 화면 처리에 사용하는 불소 화학품 생산을 올해 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일본 언론들마저 패배를 선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절대 우위에 있었다는 일본 측의 믿음은 착각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삼성 등 한국 대기업의 협력이 없다면 일본의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본의 완벽한 패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 측의 대응이 진행되어 일본은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강제징용 문제 등을 포함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양보를 해야만 한다고 기사는 보도했고, 만약 일본이 양보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일본 경제는 세계 최강의 한일 협력체제라는 큰 보물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한국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통해 일본이 어떠한 나라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삼성 등 대기업들도 일본의 위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일본이 사죄하고 양보한다고 해도 예전과 같은 한일 협력체제는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